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민의힘 경선 후보 캠프 관계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대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약속을 지키셨네요. 예. 지난번에 대변인으로서는 내가 오늘 마지막 인터뷰인데 다음에 오늘은 비서실장으로서 첫 출연을 했습니다. 캠프 관계자로 겠다. 다음에는 뭐 최종 후보 확정된 다음에 관계자로 오실 겁니까? 예, 그럴 생각입니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지금 네 명이 다 상대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만만치 않죠? 예. 네. 일단 다 훌륭한 분들이고. 그렇지만 자신은 있으시다. 자신 있습니다. 의원님, 이거 2차 경선에 지출한 4명의 후보 예. 뭐 이제 대부분 뭐 빅3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다고 이제 예측을 하는데 뭐 지금 뭐 언론사마다 뭐 취재한 거 나오고 여의도 밭글 뭐 찌라시 돌아다니고 근데 뭐 순서 다 다르고 수치 다 다르거든요. 예. 각 캠프에서는 자화자찬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거 물어보나 말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방금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상황을 우리도 취재를 하지 않겠습니까? 언론도 취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캠프의 관계자들이 또 안테나가 보통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그 전부 캠프 전체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우리의 멤버들의 분위기 이런 거 봐서는 우리가 1등을 했지 않나. 수치는 발표할 수가 없지만은 그런 것을 확신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그 상황을 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맞췄어요. 뭐요? 4명이 누가 될 것인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나경원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를 찍으셨어요? 아니 제가 안철수 후보를 찍었죠. 정말요? 왜 찍었냐면은 이게 당내 당원 투표 같으면은 당연히 안철수가 못 올라옵니다. 나경원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랜덤으로 뽑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지도 싸움이었어요. 사실은 인지도는 나경원 후보도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나경원 후보는 국민들이 저는 그랬죠. 저하고 나경원 후보가 친하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앵커가 그렇게 묻더라고. 두 중에 한 명이 누가 올라올 것이냐. 나는 그렇지만은 안철수가 될 것 같다. 그럼 왜 그러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이것은 전국의 인지도 문제다. 어떤 뭐 탄핵을 찬성했니 반대했니 이런 차원이 아니다. 나경원 후보를 대통령감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당 대표로 인정하느냐, 원내대표로 인정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 급과 레벨의 차이구나. 그래서 아마 안철수 후보는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도 나와봤고 이렇기 때문에 전국에 인지도가 있다. 우리가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고 또 지식인층이고 또 언론이고 정치권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 점에서 1, 2, 3, 4등은 제가 정확하게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섭섭하셨겠는데요. 좀 섭섭했죠. 그러나 전제를 깔았잖아요. 저하고 친한 우리 나경원 후보께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그때 그 맞춘 촉과 능력으로 이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던데 결선 투표 없이 과반 지지로 본선에 오르겠다. 이거는 그냥 캠프 관계자로서 희망입니까? 그러면 정말 이럴 거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희망 플러스 예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51% 이상을 받아서 4명 중에서 51%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쉽지 않는데 이제는 확연하게 4강에서는 조금 이렇게 가르마가 타졌잖아요. 찬탄 반탄. 그렇죠. 찬탄 반탄도 있지만은 저는 찬탄 반탄이 이번 그 경선에서는 그렇게 표출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디에서 표출되느냐? 그럼 본선에 가야 됩니다.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이 본선에서는 뚜렷하게 이게 확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도층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예선에서는 우리가 50%가 당원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0%가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저는 50% 일반 국민의 표는 별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원 투표에서 저는 당락이 좌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는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마지막이고 마지막에 읍소를 해야 되겠죠. 우리 당원들에게 옛날에 DJ가 마지막 읍소하듯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 당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저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전략이시네요. 이거 본선이 아니라 당내 예선이고 당원 투표 50이 중요하니까 찬탄 둘보다는 반탄 쪽이 유리할 거고 반탄 둘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보다 홍준표 후보가 그렇죠. 대선 후보로서의 국민
인지도라든지 또 이재명 후보와 저쪽에는 유일 체제가 됐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99.9% 확실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누가 싸워서 승산을 가질 것이냐 이거를 저는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지금 한동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표가 좀 겹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표가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가 겹치는데 우리의 본산이 PK, TK입니다. PK, TK에서 여론조사 이런 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원들이 참 위대하다. 그래서 선택적 저는 투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적 투표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될 사람을 밀어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근데 어제 맞수토론 지명 이제 서로 했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지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전략대로라면은 홍준표 후보는 이제 찬탄파에서 표를 나눠 가질 김문수 후보를 확 꺾어야 결선 없이 1등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지목하시지 왜 또 저는 빅2를 뽑으라 하면은 저는 빅2를 뽑으라면 두 분한테는 미안하지만은 저는 한동훈과 홍준표가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빅2로 간다고 하면 결승 가면 그러면은 1, 2등 그다음에 위에 있는 강 2강 2약이 서로가 맞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는 그동안의 경륜과 연륜과 경험 이것을 쑥 쌓아왔지만은 우리 한동훈 후보는 법에만 계속 오시다가 정치 경력이 짧잖아요. 그러나 한동훈 후보는 법의 근육이 있고 정치의 근육이 있어요. 법의 근육은 나는 한동훈 후보가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의 근육은 아직까지 검증 단계를 몇 번이나 파고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설령 본선을 가더라도 그 검증의 파고는 몇 번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서로가 한번 맞짱 토론을 통해 가지고 서로 한번 국민들에게 우리 당원들에게 우열을 한번 가려보는 거죠. 재미는 있겠어요. 재밌습니다. 이게 내일 아마 3시간인가 할 거예요. 두 분이서. 그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프로가 끝나고 나면은 참모로서 또 우리가 그쪽 한 명, 우리 한 명 해서 또 토론이 또 뒤에 있습니다. 그래요? 참고를 우리 김태현 정치소에서 한번 해보시지 그랬어요. 그럴까요? 저희 한번 기획하겠습니다. 기획을 제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후보들의 참모들, 핵심 측근들을 불러놓고 같이 또 토론 한번 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저 원하시는 상대가 있으시면 제가 섭외 한번 해볼게요. 저 2인 결승 가면 그거 한번 제가 추진해 볼게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토요일 날도 사자 토론하는데 이러다가 한동훈 후보 측가 정지시겠어요, 홍준표 후보. 뭐 같이 정을 같이 드는 거죠. 정치라는 것은 서로 통합하고 협상하고 또 오늘의 적이 내일 친구, 내일 친구, 오늘 적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정치는 서로가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없잖아요. 개인적인 감정이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죠. 근데 서로 백브리핑 할 때는 막 상대한테 막 가시도친 뭐 얘기도 하고 막 이러던데. 가시도친 이야기도 그것도 하나의 조크로 받아들이고 그래요? 넘어가면 돼요. 뭐 영국의 옛날에 처칠은 얼마나 조크를 많이 했습니까? 매일 회의 때마다 10분씩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 알겠어요. 상대방 의원이 당신은 왜 뭐 회의 때만 넣느냐 이러니까 어떤 조크를 하느냐 당신도 나같이 예쁜 부위를 한번 더 봐라 내가 아침에 늦지 않겠는가 그런 조크 그런 농담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 정치 문화에서는 조금 그게 성숙히 안 돼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 문화도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키높이 구두 그다음에 특활비 뭐 이런 거 서로 한 번씩 주고받았던 거 이제는 안 할 거다. 그렇죠. 이제는 한 번 했으니까. 왜냐하면은 그거는 결국은 우리 자당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하실지 안 하실지. 제가 이거 강력하게 말릴 겁니다. 혹시나 하더라도. 그럼 뭐 인신 그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자 캠프 선대위 1차 인선 발표했어요.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이거 보니까 막 현역 의원이 48명이 가세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그리고 친윤 중에 찐윤 이철규 의원 합류설도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이철규 의원 합류한 거? 이철규 의원은 처음부터 우리 홍 후보 캠프를 도왔어요. 그래요? 도왔는데 어제 이제 조금 또 안타까운 일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처음부터 도왔고 그다음에 48분은 음으로 양으로 제가 직접 컨택했고 후보가 직접 컨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금 우리
이 당직자들 그리고 뭐 시당위원장이나 당직자들 뭐 선관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각 캠프에서 직함을 걸고 활동하기는 우리가 당에서 예. 꼭 뭐 법에 위반된다 이런 거 보지만은 그게 당론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이제 이 실명을 거론할 수 없어서 예. 정말 안타까운데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언론들도 다 취재를 했어요. 예. 아 그러니까 맞다 이럴 정도로 48번인데 본선에 가면은 다 그때 당시에 이런 분들이었다. 제가 한번 실명을 한번 공개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의원님, 이철규 의원은 친윤 중에 찐윤이잖아요. 핵심 중 핵심이잖아요. 이철규 의원의 합류는 이 친윤의 본산이 홍준표 의원에게 맞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그게 당내 경선이나 또는 본선에서 홍준표 후보의 대선 가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지금 경선에서는 도움이 되죠. 본선. 당연히 되죠. 예. 본선도 이제는 찐윤이 없고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서 친한 친윤 어디 있어요? 예. 우리 당이지. 예. 왜 5월 3일이 한 분이 선출이 되면은 예. 모든 개파고 없습니다. 예. 언니 원으로 아하. 가서 그래요? 반 이재명 그 세력을 구합해서 예. 이겨야죠. 뭐 이거 뭐 아무리 뭐 개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무슨 의미가 예. 있습니까? 정권을 창출해야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보니까 김기현 의원, 나경원 예. 의원, 주호영 의원 이 세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아요? 예. 제가 우리가 그렇게 예. 지금 제가 직접 세 분도 만나서 컨택했고 예. 그렇게 모시려고 합니다. 아, 나경원 본선에 의원이 가서. 그러면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도 지금 막 나경원 의원 공들인다는 보도 있던데. 아니 다 이제 왜냐하면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오. 어제 한동훈 후보가 양양자 예, 후보, 예. 양양자 후보가 세력이 어디 있어요. 오. 그분한테 미안하지만 그러나 예. 그분을 모셨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도 예. 나경원 후보를 모셔야죠. 왜냐하면은 이분은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큰 정치적인 예. 자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잠시 살기 위한 것보다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우리 나경원 후보가 예. 스텝 바이 스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좀 진영을 넓게 쓰시려면 예. 찬탄 쪽보다는 그래도 반탄 쪽에 있는 의원들을 이렇게 좀 영입하는 게 훨씬 더 포용력 있어 보이고 도움되지 않으세요? 찬탄이냐 반탄이냐 이것은 예. 저는 본선에서 예. 우리 국민들에게 아하. 직접 물어야 되는 거고요. 예. 이미 이제 탄핵 이 부분은 역사의 한 뒤안길로 돌아섰습니다. 그거는 역사의 판단에 맡기고 예.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알겠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민주당하고 싸우더라도 예.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 과거 현재 오면서 우리 당이 어떻게 했다는 거 예. 물론 잘못했던 부분도 많지요. 그러나 잘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고 미래를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빅텐트 얘기해 볼게요. 예. 한덕수 권한대행. 예. 제가 기억합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절대라는 때 말씀 절대 한덕수 권한대행 안 출마 안 할 거다. 그렇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원래는 이거 단일화를 안 한다. 누가 후보가 국민의힘 본선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 단일화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어제 SNS 글 보면 좀 바뀌었어요. 예. 단일화 할 수도 있다. 해야죠. 그거는 한덕수 권한대행 나와도 된다 이 얘기잖아요. 왜 갑자기 아니다. 변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어. 절대라는 표현을 지금도 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안 나올 거다? 안 나오실 거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예. 나중에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경선 과정에서 5월 3일까지 지금 국민의힘이 선수를 뽑는 과정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붐이 일어나지 않고 항상 어디에 딱 묶여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한덕수 총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예. 이거 아닙니까? 여론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경선 4강 갈 때까지는 홍준표 후보는 못 나올 것이다. 예. 그리고 어떻게 심판이 선수로 뛰느냐 이런 기조를 가져왔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경선 4강이 나고 나서는 자신감을 잃은 거예요. 이준석도 끌어들여야 되고 예. 지금 만약입니다. 예. 우리 한교안 한덕수 총리님이 예. 나오신다고 하면은 아하. 뭐 반 이재명을 위해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떤 상황이든지 빅텐트를 구상을 해서 함께 하겠다.
이런 거예요. 거기서 지금 선수를 쳐놓는 거예요. 예. 빅텐트라는 용어도 누가 먼저 썼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빅텐트라는 것도. 그래서 빅텐트 안에 다 들어라. 예. 반 이재명은 다 들어라. 예. 거기에도 한덕수 총리도 포함된다. 이런 그 자신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반드시 한동훈 후보와 이 누구야 안철수 후보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 그리고 우리 내부는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은 예. 당연히 하나의 빅텐트로 저는 쳐야 된다. 단일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 예. 우리가 승리의 고삐를 잡을 수가 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표가 분산이 되잖아요. 예. 이 선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지만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예. 우리 총리님의 알겠어요. 덕망과 인품, 존경을 봐서 예. 나는 이렇게 허물어지는 것을 좀 알겠습니다.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예. 제 입장은 지금도 예. 아마 나오지 않으신 게 아니라 예. 못 나오실 것이다. 이거 좀 다른데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시는 거는. 예. 자, 그런데 빅텐트의 마지막은 예, 역시 이준석 후보 아니겠어요? 개혁신당?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선거는 예. 캐스팅 보드는 나는 이준석이 이 후보가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준석 후보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 빅텐트를 쳐야 됩니다. 근데 쳐야 지금 되는데 이준석 후보 제일 인터뷰가- 지금 대화가 되는 분이 나는 홍준표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금 4명 중에서는요. 이준석과의 대화에 예. 물꼬를 뚫 사람은 그래요? 나는 홍준표 후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는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응한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뛰지도 그래요? 않고 지금 응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패배 의식이 그런 거죠. 정치는 예. 타협과 예. 예술의 예. 이런 표본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가능성을 놓고 예. 열어놓고 하면은 그때 가서 예. 충분하게 저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예.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민주당에서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홍준표 후보 고발한다고 하거든요. 예.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홍준표 캠프가 불법 여론조사로 경선에 승리했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고발한대요. 이 민주당의 고발과 공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그래 고발하라고 그랬어요. 고발하라고 그랬어. 내가 홍준표 후보한테 예. 직접 물었어요. 관계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 명태균이가 예. 창원지검으로 출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 홍준표한테 돈 받은 거 없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9번이나 나를 고발했더라. 예. 그럼 내가 홍준표한테 좋은 이야기 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나로서 전부 해결됐다고 보는데요. 그 밑에 무슨 아들 친구가 어떻게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저는 지금 현재 후보 입장에서는 예. 전혀 명태균의 그 발언 하나로 다 해소됐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 때가 되면은 어떤 네거티브 이렇게 나오는데 예. 저는 앞으로 민주당도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예. 이런 네거티브 우리가 네거티브 하려면 좀 안 많습니까? 사법 리스크가 보통 많은 게 안 하잖아요.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정책으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예. 호소하고 표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예. 이재명의 정권이냐 홍준표의 정권이냐 이런 구도로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표를 받아보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 비서실장인 김대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